여러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꼭대기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집. 이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하나의 성체 같은 곳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하이엔드 주택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다 같은 집이 절대 아니죠.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냥 비싼 집이랑 진짜 하이엔드 주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사용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얼마에 팔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삶의 질, 그 경험 자체가 진짜 하이엔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 가치를 먼저 생각하죠. 미래에 얼마나 오를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하이엔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경험 가치에 집중합니다. 완벽한 사생활 보호라든지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는 한강 뷰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접근법부터가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제대로 한번 탐험해 볼 텐데요. 먼저 하이엔드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대저택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그 역사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누가 이런 집을 사는지, 또 그들은 어디에 모여 사는지, 그들만이 아는 게임의 룰은 또 뭔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슈퍼리치들은 어떤 집에, 왜 기꺼이 그 엄청난 돈을 쓰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레미안이니 자인이 하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사생활 보호나 자연환경 같은 가치입니다. 나만 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내 집 앞마당 같은 넓은 녹지 공간, 바로 이런 것들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진짜 명품으로 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선을 과거로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이엔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부의 상징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60년대 재벌들의 성북동 대저택에서 시작해서 80년대에는 강남의 고급 빌라로 옮겨갔죠. 그리고 2000년대 부의 아이콘이었던 타워 팰리스를 거쳐서 최근에는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남더일 같은 곳이 소위 영앤리치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부촌의 변천사는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현재 이 시장을 이끄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집들을 계속해서 사는 걸까요? 자, 이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무려 125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9위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층이 이미 엄청나게 두텁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예요. 금융자산만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슈퍼리치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보세요. 불과 4년 만에 2만 8천 명에서 4만 1,000명으로 거의 5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새로운 부자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결정타입니다. 부자들의 수가 그냥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56%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이엔드 주택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재벌이나 일부 톱스타들이 주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수백억 원을 번 유튜버, 코인으로 대박난 투자자,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한 스타트업 창업자까지 이 새로운 부자, 신흥 부자들이 시장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과연 어디에 모여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촌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동네마다 캐릭터가 아주 뚜렷해요.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선호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동네, 청담동. 전통적인 재벌가와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클래식한 부촌, 한남동.
교통, 학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전문직들의 성지, 반포동. 그리고 최근 신흥 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트렌디한 동네, 성수동까지. 각각의 매력이 다 다르죠. 자, 이제부터는요, 정말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시장의 은밀한 게임의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십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설계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은 바로 면적을 설계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법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고급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12% 넘게 때린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용 면적은 244제곱미터처럼 기준 바로 밑으로 설계를 해요. 대신 세금이 붙지 않는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류상으로는 일반 주택인데 실제 사는 공간은 대저택이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결과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쓰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청담동의 PH129입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이 집이 서류상으로는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서 엄청난 세금을 아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이엔드 시장의 아주 정교한 게임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지만 아주 특별한 시장이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아요. 구매자들에게는 새로운 자산 투자처를, 개발사에게는 엄청난 수익 모델을 제공하죠. 그리고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장의 활력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개발 이익을 가능하게 하지만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시장의 역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초호화 주택이라는 그들만의 세상이 점점 더 커질수록 모두의 공간이어야 할 우리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발전과 포용,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